수생 풀겠습니다. 1번 9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에요. 일단 회장부터 뽑으면 9개겠죠? 그러면 이제 8명이 줄었어. 여기서 부회장 2명을 뽑을 건데, 부회장은 지금 똑같은 거니까 순서와의 영향을 받지 않죠?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줄 거치고 하니까 나머지 8명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자리 구분이 없기 때문에 조합이겠지. 그래서 9 곱하기 공식 한 번만 쓰면 8C2는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얘는 이제 이쪽 경우에서 파트는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계산이니까요. 1학년 5명, 2학년 7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근데 2명이 모두 같은 학년이래.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겠네. 1학년에서 2명 뽑히거나 2학년에서 2명 뽑히거나. 그럼 케이스 첫 번째, 1학년 5명 중에서 2명을 뽑을 수도 있고, 혹은 2학년 7명 중에서 2명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케이스가 두 개인데, 케이스를 분류했다는 건 그 결과를 더해서 답을 내란 얘기고요. 그냥 2명 뽑는 거니까 자리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C를 뽑았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넘어가서 이제 A, B를 포함한 7명 있는데 3명을 뽑고 싶대요. 그럼 이제 1번 A, B가 모두 포함된대. 그러면 7명 중에서 이미 2명이 날라갔으니까 5명 남을 거고요. 3명 뽑는데, 그러면 2명 이미 뽑았다면 5명 중에 하나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55겠죠. 4까지. 2번 A,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7명 중에 2명 날렸어. 4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5C3. 5C3은 공식에 의해서 5C랑 똑같으니까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한 명만 포함된다. 보통 이렇게 좀 곤란한 경우는 보편적으로 케이스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 중 한 명만 포함되고 싶다. 그럼 첫 번째 A만 포함. 그럼 A만 포함이라는 건 A는 포함되지만 B는 포함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지. 두 번째는 A는 안 포함되고 B를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면 되겠지. 그럼 A가 포함됐어. 그러면 한 명이 줄었지. 그리고 B는 안 포함하고 싶어. 그럼 이미 2명이 줄은 거야. 그럼 이미 한 명은 미리 뽑았고, 하면 안 뽑는다며. 나머지 5명 중에 뽑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3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2명은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럼 A를 미리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5명 중에서 2명은 뽑으면 되겠네. 근데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이 5C2일 거고, 케이스를 분류했다는 건 결국은 더해서 답을 내면 된다 라고 했었죠. 된다. 간단하네. 다음 보면 남자 7명, 여자 5명 있습니다. 3명의 위원. 이런 거 같이 3명의 위원이면 이럴 때가 조합인 거지. 위원 3명이니까 A, B, C만 뭐 3개만 뽑고 나면 A, B, C랑 A, C, B는 같은 상황을 보는 거 아니야. 자리에 구분이 없잖아. 즉 얘랑 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순열인 겁니다. 반장, 부반장, 회장 이런 식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으면 뭐 반장 하는 거랑 부반장 하는 거랑 회장 하는 거랑 다른 거니까 이렇게 다르면 순열, 같으면 조합인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열도 조합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일렬로 배열하라는 말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조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지. 여자가 적어도 1명 포함되고 싶다. 3명 뽑을 건데 적어도 1명의 여자가 포함되고 싶대. 항상 적어도 문제는 항상 전체에서 반대의 상황을 뽑는다고 했잖아. 왜냐면 적어도 여자가 1명이라는 건 3명 뽑은 거니까 여자가 1명일 수도 있고 여자가 2명일 수도 있고 여자가 3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3번 세라는 소리잖아. 너무 많죠? 그러면 3명 뽑았을 때 여자가 5명 있으면 실제로는 여자가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 3명일 수도 있는데 이 4개가 모든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말 문자 그대로 풀면 1명 있을 때, 2명 있을 때, 3명 있을 때 다 찾아야 되지만 6건 전체에서 안 되는 사람을 뺀다고 치면 이것만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 뭐 하면 돼? 전체에서 반대의 상황, 즉 여자가 0명 포함되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나? 라는 게 적어도 조건, 즉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 그럼 전체는 총 몇 명 있어? 12명 있어. 3명 뽑아. 그러면 12, C3이겠지. 위원이니까 조합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안 되는 거. 여자가 못 뽑힌다. 그러면 여자가 안 되고 남자만 다 뽑는 거니까 남자 7명 중에서 3명을 뽑는 상황을 갖다 까버리면 되겠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열과 조합을 세는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결국은 여사건의 상황이랑 그 다음에 보통은 케이스 분류, 즉 경우의 수를 나눠요 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많이 시작되는 건데, 곤란하면 일일이 다 구해보는 거예요. 케이스 잘라서. 어려운 문제 말입니다. 이게 점점 케이스 분류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져요. 좀 어려운 문제 막 6가지 7가지의 케이스를 나눠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케이스를 나누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고 싶다. 그럼 얘는 또 전체에서 안 되는 사람을 뽑는다고 치면 왜냐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남자 1명, 여자 1명, 남자 2명, 여자 1명 오래 걸리잖아.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뭘 빼면 돼? 적어도 여자가 1명? 뭐만 안 되는 거야. 모두 여자가 뽑히는 것도 안 되고 모두 남자가 뽑히는 거 안 되고 이 2개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2개만 다 버리면 된다 이거지. 그럼 전체 상황마다 아까랑 똑같이 12에서 3명 뽑는 거고, 모두 여자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거고, 모두 남자 7명 중에서 3명 뽑는 상황을 빼면 되는데 얘랑 그냥 안 겹치기 때문에 그냥 전체에서 다음 2개를 갖다 버리기만 하면 된다. 남자 6, 여자 5가 있다. 봐봐, 이런 거야. 뽑아서 그럼 뽑는 게까지가 조합인 거야. 나열하는 게 내가 생각하면 나열하는 새로운 방법을 세우라는 소리거든. 그럼 결국 뽑은 다음에 걔를 나열한다. 그러면 뽑는 게 조합이고 나열하는 게 실제로 뭐 순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뽑는 방법과 나열하는 방법을 따로따로 가져가는 겁니다. 뽑는 건 무조건 조합이야. 일단 뽑고 싶대. 6명 있어. 나가 2명 뽑아. 그러면 일단 뽑는 거니까 6시2지. 곱하기 여자도 5명 중에 2명 뽑았어. 뽑고 나서 몇 명 뽑은 거야? 4명 뽑는 거잖아. 그럼 4명을 일렬로 나라는 방법은 4팩이거든. 그래서 4팩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말하지만 뽑는 방법이랑 나라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이 순열이랑 조합이란 말이야. 그냥 순열을 무조건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이라는 소리고, 그냥 조합은 뽑기만 하는 소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뽑는 방법이랑 나열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뽑은 다음에 뽑는 게 무조건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나열하는 방법을 따로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순열보다는 조합을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수와 포수가 1명씩 포함된 9명 있습니다. 4명을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데 투수, 포수가 모두 포함되고 서로 이웃하고 싶대요. 그러면 4명을 뽑아. 그러면 투수, 포수가 무조건 1명이니까 2명은 이미 뽑힌 거야. 그러면 투수, 포수, 즉 4명 중에서 투수, 포수를 뽑는 방법은 한 가지인 거야.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돼. 그러면 이제 7명 중에서 나머지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2명 무조건 필수로 뽑히는 거니까 1명씩밖에 없다면 경우수 한 가지인 거야. 그래서 투수, 포수 한 가지, 나머지 2가지. 그러면 지금 투수, 포수,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4명이 뽑힌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뽑은 거지. 그럼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되는데 이 4명을 나열하는데 나열하는 방법도 새로 주고 있지. 이웃하게 일렬로 나열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4명을 나열할 건데 뽑는 방법을 실시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 4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투수, 포수가 항상 이웃한데, 그러면
이렇다면 한 명 취급했어. 그러면 3팩이고요. 3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투스포수가 제일 바꾸는 게 곱하기 2겠지. 3팩 곱하기 2가 나열하는 방법. 뽑고 나열했으니까 곱해서 답을 내면 되겠지. 그래서 뽑는 방법과 나열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뽑은 거 따로 나열하는 거 따로 계산하고 싶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보면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결국 내가 계속 구조적 동질성이라는 말을 하잖아. 이런 상황은 뭐 조합이에요, 이런 상황은 순열이에요,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이거야 결국은. 그럼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함수의 개수인데, 이제 그냥 논의 상황을 한번 보면 지금 정의역이 1, 2, 3, 치역이 2, 4, 6, 8, 12거든. 3개, 5개네. 함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함수는 x가 y를 고르는 거란 말이야. 정의역이 치역을 고르는 거지. 그래서 x가 몇 개의 y를 고를 수 있니로 가는 거야 결국은.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그냥 함수의 다음과 같은 정역과 치역이 있을 때 함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함수는 정의가 뭐냐면 x값 하나당 y값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1은 y를 고르는 게 몇 가지야? 1은 2 올라도 되고 4, 6, 8, 10 다 되잖아. 1은 경우에서 몇 개인 거야? 5개인 거지. 그냥 함수는 x 하나가 y 하나만 고르면 돼요. 2는 5개겠죠? 3도 5개야. 그러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정역이 치역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1도 5개, 2도 5개, 3도 5개야.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그냥 함수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게 없어.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몇 개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대1 함수는 x값 하나가 y값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x가 어떤 y를 고르면 다른 x가 이 y를 못 고르는 게 1대1 함수거든. 그러면 1은 1부터 골라 나가면 1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5개겠지. 1이 누군가를 고르면 2는 2 고를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줄어. 마찬가지 3은 또 못 고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 또 줄어.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결국은 5개 중에 3개 고르는 거거든.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대응될 수 있고, 즉 순서가 바뀔 수 있거든. 이것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되잖아. 그럼 결국은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건데 자리를 바꿨을 때 서로 다른 걸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5p3.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1대1 함수는 엄밀히 말하면 순열이야. 순열의 상황이 1대1 함수인 겁니다. 굳이 몰라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알면 아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함수의 개수는 실제로 얘는 고등학교 나중에 하는 건데 얘는 실제로 중복순열입니다. 몰라도 돼요. 중복순열이에요. 이름이 그렇다 이거지. 원래 하나만 나오는 게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 세 번째 증가 혹은 감소 함수. 요 세 개가 단골이거든. 원래는 하나 더 있어. 원래는 뭐 증가하지 않는 함수, 감소하지 않는 함수, 이렇게 총 4개야. 그래서 순열, 조합, 중복조합, 중복순열 이 4개를 물어보는 게 옛날 단골 문제였어. 그런데 지금 잘리면서 순열과 조합만 1학년 때 배우고 중복은 나중에 배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중복순열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쉽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다음 모양이 어떤 말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얘를 왜 조합으로 세는지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실제로 얘가 조합인 걸 하기 위해서 얘가 순열을 한 거야.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f가 x값을 고를 건데 아무거나 x값 2개 골라지면 x가 더 크면 함수가 더 커야 돼. 즉
x가 크면 y도 커야 돼. 이게 뭔 소리냐? 얘가 2를 골랐어. 그러면 x가 크면 x 2가 1보다 크지? 그럼 얘는 무조건 얘보다 큰 숫자를 골랐단 소리야. 다시 그럼 얘가 만약에 4를 골랐어. 그럼 얘는 2를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4를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1이 4를 고르면 2는 무조건 더 큰 거 골라야 돼요. 라는 소리가 1번인 거지. 그러면 x가 크면 y도 커야 되니까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증가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1번 형태를 엄밀히 말하면 증가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증가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봐봐. 증가함수는 x가 크면 y도 커야 된대. 그러면 이걸 조합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x가 크면 y가 커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랑 순서가 없다란 말과 실제로는 경우의 수 입장에서 같거든. 뭐 예를 들어서 A, B, C를 뽑을 건데 즉 3명을 뽑을 건데 무조건 알파벳 순으로만 써야 된대. 그러면 A, B, C를 뽑는 경우의 수는 엄청 많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6개인데 아무것도 안 되고 알파벳 순서만 안 되려면 이렇게 없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인 거지. 즉 뽑으면 나열해야 되는데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나열할 수 없는 거야. 무조건 나열하는 방법이 무조건 한 가지는 되거든. 그러면 뭔 소리야? 6개 중에서 대응될 거 3개를 고를 건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요게 대응된다면 이 상황이랑 뭐 이런 상황에서 다르게 보는 거 아니야? 다르게 보는 거지만 얘는 y 중에서 대응될 거 3개가 골라지면 무조건 대응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위부터 차근차근 요거밖에 없는 게 아니야? 즉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즉 나열하는 방법이 무조건 한 가지인 거지. 증가나 감소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만 고르면 돼? 이 5개의 치역 중에서 대응될 거 3개만 고르면 돼요. 왜냐면 정형이 3개니까 3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뭐 하면 돼? 5개 중에서 3개만 뽑기만 하면 돼요. C야, C. 왜냐면 뭐 이런 식으로 뽑혔어. 근데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 방법이 달라지면 다른 걸로 보는 거지만 얘는 뽑기만 하면 무조건 1은 어디로 가야 돼? 1은 6으로 가야 되고 2는 8로 가야 되고 3은 10으로 가는 것만 가로 되는 거 아니야? 즉 치역이 결정되게 하면 이미 끝난 거야. 왜냐면 무조건 대응 관계는 결정돼 있잖아. 실제로는 뽑고 나열이라는 입장에서 치역을 고르고 이게 뽑는 거. 누가 대응될래? 6, 8, 12요. 이게 뽑는 거. 그다음 x가 y를 고르는 대응 관계가 나열하는 건데 얘는 나열이 안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냥 조합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1번 얘는 x가 크면 x가 커요. 그럼 증가한 말이고요. 2번은 x가 크면 y가 작아져요. 얘는 감소하는 소리거든. 그럼 증가나 감소나 똑같이 그냥 5개 중에서 3개가 뭐 골라진다면 니은처럼 감소하려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5개 중에서 치역될 거 3개만 고르면 돼요. 즉 1번과 2번은 답이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증가, 감소 함수를 푸는 방법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9개의 점이 있는데 2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예요.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순열이고 어떤 상황이 조합이를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직선 또는 삼각형이 가장 대표적인 조합인 거거든. 결국은 총 9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결국은 직선이 형성되는 거니까 결국은 9개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 자체가 직선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왜냐면 뭐 얘를 A라는 점, 얘를 B라는 점이라 하면 A, B를 고르나 B, A를 고르나 하나의 직선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직선의 결정 조건이 서로 다른 2개의 점이야.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알면 직선 하나가 결정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1번은 뭐 하면 되냐면 총 9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중복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9C는 얼마야? 9C는 9 곱하기 8을 2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야? 총 36개의 두 개의 점을 골라낸다는 소리잖아? 근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중복인데 이런 상황이 중복입니다. 다음 이 선 위에 있는 걸 보면 이 점 3개는 내가 A점, B점, C점이라 하면 A, B 고르나 즉 이 3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은 A, B, B, C, A, C 3개거든. 이 3개 중에서 A, B, B, C, A, B를 고르나 A, C를 고르나 B, C를 고르나 하나의 액션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 이미 뭐 해버려? 중복이 생겨버렸지. 그죠? 그러면 이런 중복을 지워야 됩니다. 중복을 지워야 돼. 그럼 중복 지워볼게. 그러면 선 하나당 가로선은 몇 개의 중복이 생기나 보면 얘는 가로선이랑 똑같지만 얘는 이렇게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A, B, C면 이 3개의 점을 고르는 게 3가지지.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 3개 다 중복인 거잖아. 그럼 3개를 한 개로 봐야 되니까 빼기 2를 해야 돼. 맞나요? A, B, B, C, A, C를 하나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3개가 하나의 수를 만든다면 2개 갖다 버려야 되겠지. 3개 중에 2개가 중복이니까. 맞나요? 근데 이런 게 몇 개 있어? 즉 3개의 점을 지나는 몇 개 있지? 가로선 3개. 원래 가로, 세로, 대각선 다 뜯어봐야 되는데 얘는 대시경이니까 가로 3개이지. 똑같은 상황이 세로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상황을 세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지. 마찬가지. 얘는 이것도 있어. 대각선. 즉 3개의 점을 지나는 지점이 몇 개 있는 거야? 가로 3개, 세로 3개, 대각선 2개, 총 8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2개의 중복 생기는 게 8개 있기 때문에 갖다 버려줘야 됩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갖다 버리느냐 안 갖다 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음 마찬가지 얘는 결정 조건이 되게 중요한데 직선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2개의 점이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3개의 점입니다. 단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돼요. 즉 삼각형은 그냥 3개, 이 9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면 그 3개의 점을 지나는 삼각형이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순서가 필요 없죠. ABC 중에서 ABC나 CBA가 똑같으니까 결국 얘는 뭐 하면 되냐면 9개 중에서 3개의 점을 고르면 그게 하나의 삼각형을 좀 짓는다고. 근데 단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삼각형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걸 골라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게 몇 개 있어? 이게 삼각형이 안 되는 거거든. 몇 개 있어? 아까 골랐죠? 가로 3개, 세로 3개, 대각선 2개니까 총 8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면 이거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 버리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평행사변형은 사각형 계열인 건데 이거 잠깐만 순서 바뀌었구나. 이거 먼저 합시다. 다음 상황에서 직사각형의 개수래. 그러면 직사각형의 결정 조건이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 직사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생각하자. 가로 2개, 세로 2개를 생각하는 거야. 즉 이걸 직사각형을 이렇게 세면 100만 년 걸리고 중고생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직사각형의 결정 조건을 가로 2개, 세로 2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거든. 그러면 가로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야. 만약에 가로가 1, 2, 3, 4라면 가로 4개 중에서 만약에 1번과 3번을 골랐어. 그럼 가로가 총 몇 개 있으니까 가로가 4개 있는데 2개 골랐어. 순서 상관없습니다. 1번, 3번이랑 3번, 1번 똑같으니까. 마찬가지 세로는 몇 개? 세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그럼 5개의 세로 중에서 또 2개를 골라. 그러면 그게 5C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가로는 2개 골랐고 마찬가지 세로도 1, 2, 3, 4, 5인데 세로도 이렇게 2개 골랐어. 가로 1, 3 세로 2, 5야.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이 결정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즉 생각의 전환입니다. 직사각형을 그냥 세면 오래 걸리니까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를 고르면 그게 하나의 사각형을 결정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즉 이 사각형의 본체를 만약에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요 가로선 두 개, 요 세로선 두 개로서 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즉 직사각형 계열은 가로가 몇 개 있는데 가로를 두 개 뽑고 세로가 몇 개 있는데 세로를 두 개 뽑으면 결국은 그게 직사각형의 개수를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즉 직사각형의 교준 조건을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형사도 마찬가지. 정사각형은 일일이 세야 돼요. 열받습니다. 일일이 세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일일이 세는데 크기 순으로 세야 돼. 크기가 1인 거. 그러면 크기 1인 건 이거거든. 몇 개 있죠? 12개 있죠. 그 다음에 크기가 그 다음 거 뭐 있어? 4개짜리 있겠지? 크기가 4개짜리가 몇 개인지는 일일이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셋, 넷, 다 6개지? 일일이 세는 겁니다. 이거 6개야. 또 크기가 9개짜리 있겠지? 9개짜리 몇 개인 거야? 2개 있네요. 이렇게 얘는 일일이 세줘야 되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일일이 세고 직사각형은 결정 조건을 가로 2개, 세로 2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각선을 정의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A, B, C, D, E, F, G, H 이렇게 8개의 꼭점이 있을 때 대각선은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총 8개의 꼭점에서 2개의 꼭점이 골라지면 하나의 대각선이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대각선 공식 중학교 때 했거든? 기억 안 나죠?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경우의 수로 만들어지는 건데 몰라도 돼요. 아니면 좋긴 하지 뭐. 몰라도 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각선의 개수는 꼭점에서 2개의 꼭점을 고르면 그게 하나의 대각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A, C를 고르나 C, A를 고르나 하나의 대각선일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뭐 하면 돼? 8, C 이내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나면 무조건 하나의 대각선을 만족시키는 거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A, B를 고르면 이건 대각선이 아니라 변이잖아. 이거 안 돼. 이런 건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8개의 변이 안 되니까 8을 빼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는 꼭점에서 2개의 점을 고르면 하나의 대각선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변도 만들어지니까 안 되는 거 8개는 갖다 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볼록 N각형, 즉 거꾸로 가는 거네. 볼록 N각형에서 대각선이 54개면 꼭점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땡땡땡으로 바꿔서 N각형을 생각한다면 N각형이야? 그럼 꼭점이 N개 있겠지? 그러면 똑같이 가면 N개의 꼭점에서 2개를 뽑으면 대각선이 알겠잖아. 근데 뭐 안 된다? 변은 갖다 버려줘야 돼. N각형이면 N개가 변이겠지. 그게 54일 때 N은 뭡니까? 라는 거잖아. NC는 N개 중에 1개 뽑고 N 빼기를 1개 뽑고 그 다음에 중복 2표를 나눠줘야죠. 요게 54 2 곱하면 N 빼기 1 빼기 2에는 얼마야? 108 그러면 전개하면 N제곱 빼기 3N 빼기 108은 0이야? 인수분해 되겠죠? 뭐로 될까요? 108은 소인수분해하면 2, 54 2, 27, 333 뭐로 될까? 12 곱하기 9 12 곱하기 9지
여기가 빼기 플러스 하니까 n이 마 9 또는 12인데 당연히 12겠지. 그래서 답을 낼 수 있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공식이 있지만 뭐 굳이 외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봐봐. 보통 자주 나오면 이런 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등호가 없는 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등호 없으면 이거 먼저 생각하면 지금 정의역이 1, 2, 3, 4, 5 x에서 x로 가니까 치역도 1, 2, 3, 4, 5거든.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문제가 좀 바꾸려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줬어. 정의역이 1, 2, 3, 4, 5 5개인데 F1은 F2보다 작대. 그럼 뭔 소리냐면 이런 소리야. 정의역의 원소 두 개를 뽑았을 때 A가 B보다 크면 무조건 그 함수 값도 더 커야 됩니다라는 소리랑 얘를 느려 쓴 거야. 무조건 함수 값이 크면 Y값도 커야 된다는 소리잖아. 1은 1보다 크고 2는 3보다 3은 4보다 3은 5보다. 결국 이 소리를 이렇게 쓴 겁니다. 결국은 x가 크면 y도 커야 됩니다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다음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라는 뜻이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없으면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 y를 고르는데 뭐만 고르면 된다고 했죠? 즉 결국은 5개의 치역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6개 중에서 5개만 골라진다면 그냥 고르기만 한다면 무조건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 1은 2로. 무조건 요 순서대로밖에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없다라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순서가 없다란 말과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는 같은 말인 거지. 순서가 있으면 자리를 바꿨을 때 경우가 생기는 건데 얘는 자리를 못 바꾸잖아. 이렇게 안 되니까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7개의 치역 7개의 공역 중에서 뭐만 고르면 이런 식으로 5개만 고르면 즉 7개 중에서 5개만 고르면 무조건 대응은 요딴 식으로 돼야 되니까 결국 얘가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그런데 열받게 뭐 있어? 등호가 있어요. 그죠? 그럼 등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등호를 따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게 등호가 또 얘들 줄여서 쉬운 문제를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 등호가 없어. 이 상황 볼까? 이 상황을 보면 케이스가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이 등호가 없는 상황. F2, F3, F4, F5. 이 상황을 보는 거야. 봐봐. 내가 문제를 한 단계 더 쉽게. 아까 둘 다 등호가 없는 거는 내가 정말 쉬운 거고요. 등호가 하나만 있는 걸로 바꿔봅시다. 이걸 풀어보고 더 어려운 걸 생각하자라는 거야. 만약에 이 상황이면 1, 2, 3, 4, 5 지금 이 상황은 둘 다 1, 2, 3, 4, 5잖아. 등호가 없잖아? 1은 2보다 크고 2는 2보다 크고 3은 3보다 크고 4는 4보다 크고 5는 5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지 않나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되는 경우가 없네요. 미안. 왜 이래? 이거밖에 없지 않네? 1이 1로 가면 더 커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커야 되면 무조건 더 커야 되는데 무조건 더 커야 되는데 다 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만약에 1이 다른 걸로 고르면 하나씩 밀리니까 5가 갈 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역과 치역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음한테 크게 만족하려면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 다 지가 지로 가는 상황밖에 없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이건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면 두 번째 상황을 보잖아. 그럼 이 상황을 보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 1, 2, 3, 4, 5 1, 2, 3, 4, 5인데 1이 2랑 똑같으면 1을 날려버리자. 어차피 2가 뭔가를 고르면 1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돼. 왜냐면 1은 무조건 1을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걔 숫자 관계가 없는 거야. 날려. 그러면 4개 중에서 4개를 고르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 이거는
등호 없으면 증가함수라고 했으니까 5개 중에서 4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4개만 고르면 뭐 이런 식으로 4개가 골라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요 순서밖에 안 된다 이거지. 크기 순이니까. 그러면 5개 중에서 4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은 무조건 1을 따라가야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 안 생기니까 다 버린 거거든. 그래서 얘는 만약에 등호 여기 없고 여기만 있으면 등호 없는 거 한 가지, 등호 있는 거 5가지, 총 5가지밖에 없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가 등호인 상황은 어떻게 하냐? 그럼 케이스가 되게 많이 쪼개집니다. 첫 번째, 아까 처음 한 거, 등호가 아예 없는 경우. 몇 가지야? 이거 한 가지인 거지. 좋습니다. 이게 한 가지야. 왜냐면 G로 가는 경우의 수 말고는 다른 방향이 발생하지 못하잖아. 이거밖에 없죠. 한 가지. 근데 얘도 등호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 등호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등호 있는 경우를 세. 두 번째, 얘만 등호 있는 경우를 세면 되지. 따로따로 찌는가? 골라야 하면 다 케이스 부릅니다. 앞에만 등호 있으면 아까 말했죠? 1, 2, 3, 4, 5 1, 2, 3, 4, 5에서 뭐 하면 1과 2가 똑같으면 1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그냥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크기 순이야?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로 하겠죠? 그러면 5개 중에서 치역될 거 4개만 고르고 되면, 즉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면 무조건 크기 정해져 있는 거지. 1은 무조건 잇따라가 되니까 경우수 안 발생해요. 그래서 5가지로 하겠죠? 앞에서 등호 생길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 등호가 여긴 있고 여긴 등호가 여기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2번과 3번이 달라질 수 있네? 똑같잖아. 얘도 다 까지겠네.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4번째 뭐 하면 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도 같고 여기가 같은 상황. 지금 중복이 생기냐? 그럼 1번, 2번, 3번, 4번에서 중복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같을 때 지금 1, 2, 3번 중복 아무것도 안 생기거든. 그럼 얘랑 중복 생기냐? 여기도 생길 수가 없죠? 여기는 다르고 같고 다르고 같고니까. 그럼 이제 케이스가 총 4가지 있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크기가 존재하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증가일 때 찾아야 되고요. 등호를 따로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이 등호가 다 붙어 있으면 벗어납니다. 이거는 다른 문제. 그래서 등호가 없을 때 풀고 있을 때 풀고 그래서 나이도 하나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1, 2, 3, 4, 5에서 1, 2랑 4하고는 똑같다며. 그렇잖아. 그러면 1과 5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 1과 5를 없애버리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5개 중에서 3개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치역될 거 3개만 고르면 크기 순이니까 무조건 갈 거 아니야. 마찬가지 5개 중에서 3개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1은 무조건 이 따라가고 5는 무조건 이거 따라가니까 경우의 수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얘는 1과 2가 똑같고 4랑 5랑 똑같으니까 2, 3, 4만 선택권을 갖는다. 그래서 4개 중에서 치역될 거 3개만 고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5C, 3은 5C랑 똑같기 때문에 5 곱하기 4를 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10가지니까 그러면 답은 1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10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 맞습니다. 등호가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데 등호가 들어가면 케이스가 또 찢어지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함수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진도 끝났기 때문에 수학의 셈이랑 RPM 둘 다 끝까지 다 풀어서 오늘 오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